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고영주 PM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섬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야에 대한 정의와 국내외 시장 동향,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 21년 전략 제품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읽어보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섬유산업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특히 산업용 섬유의 경우 이 섬유와 함께 씀으로써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높은 성능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고성능화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그 용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도 약 3천억 달러에 연평균 4.7%의 건실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입니다. 더욱이 IT, NT, B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섬유에 대한 섬유 수요가 최근에 늘고 있어서 약 22%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가치사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로 구분되는데요. 천연섬유의 경우 그 원료인 목화나 누에고치, 양털로부터 방적을 해서 면이나 실크, 모 같은 원사를 먼저 만듭니다. 화학섬유의 경우는 원유로부터 석유화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원료인 소위 모노머를 중합을 해서 고분자를 먼저 만들고 또 방사공정을 통해서 원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사를 가지고 재직을 해서 원단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염색한 후에 각종 의류, 산업용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산업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분류를 보면은 첫 번째, 의복을 제외한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과 이와 관련된 액세서리, 모피 제조업, 가죽, 가방, 신발, 이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섬유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제품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시장 및 생태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을 보면은 2020년 섬유 패션 산업 1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중 지속 가능성과 소재 혁명이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에 유해한 소재를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이나 버려지는 옷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환경과 지속성을 고려한 제조 및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동향을 보면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UN 연합이 출범해서 공동 프로젝트 및 국가별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소재 개발과 제조 공정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의 활동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기존 소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 소재 등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공법에서도 친환경 공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의류 공급망 관점에서도 보면 회사들이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패션 기업 32개사가 환경 책임에 대한 G7 패션 협약을 공동 발표도 하기도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유네스코의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활동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동향을 보겠습니다. 국내 섬유 패션 업계가 약 4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8%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입니다. 효성이나 코오롱, 휴비스 같은 대기업 화섬, 원사를 만드는 화섬업체가 원사를 만들고 중소기업은 그 원사를 갖다가 원단이나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범용 원단은 후발 개도국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 브랜드라든가 마케팅 파워로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업체는 OEM 방식 좀 지속하고 있는 지금 현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강도나 고내열성, 고내화학성을 가진 슈퍼섬유에 대한
뭐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국내 업체의 개발 이력을 한번 보면은 아라미드 섬유는 이제 코롱하고 휴비스가 지금 하고 있고요. 탄소 섬유는 효성, 그다음에 PPS, 폴리페닐 렌설파이드는 이제 휴비스가 하고 있고요. 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고 하죠. 울트라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PE, UHMWP라고 하는 요 고강도 소재는 동양제강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요구가 이제 커지는 추세이고, 아울러 전자기능 섬유나 또 섬유를 핵심 소재 부품으로 사용하는 신사업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리고 제조 유통 면에서도 ICT 융합 공정에 대한 혁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이를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CAD 소프트웨어로 제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이제 시각화하거나 또 머신 비전 기반 플랫폼으로 불량품을 검사하는 등 그 그 의류나 이런 산업의 ICT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탄소 섬유도 여러 나라에서 보시는 예와 같이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서 서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 개발 동향을 보면은 의류 내부의 온습도를 제어한다거나 또 공정에서도 친환경 공정을 도입한 섬유를 만들고 또 전도성 고분자나 전도성 용액을 코팅한 스마트 섬유를 생산하고 있고 또 스트레인 센서를 적용해서 우리가 웨어러블 같은데 근육으로부터 운동량을 측정이 가능한 이런 스마트 의류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 보면 최근 국내 정책은 어떤 첨단 산업용 섬유의 기술 개발과 그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산업용 섬유하고 고기능성 의류 소재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생산업체하고 국내 섬유 생산업체와 자동차나 항공, 국방부 분야의 이제 수요 대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략 제품을 저희 중기부에서는 6가지를 선정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해인자 차단 섬유, 고강력 고탄성률 섬유, 기능성 코팅 섬유, ICT 융합 섬유, 친환경 가공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특수 기능성 의류 제조 시스템입니다. 비전과 옆에 있는 표의 전략은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팩투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부가 첨단 섬유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이제 고도화하는 지금 과제를 추진 중이며, 또 당면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유입 확대, 생산 설비 고도화, 해외 인증 지원 같은 수출 지원의 과제를 발굴하여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각 전략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를 쭉 설명드릴 텐데요. 설명드리는 순서는 먼저 각 섬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 시장과 기술 동향, 그리고 업체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기반해서 중소기업 개발 전략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해인자 차단 섬유입니다. 유해인자 차단 섬유는 미세먼지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인자를 차단하는 섬유로서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최근에 급격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을 보면 최근 코로나 확산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보호복이나 마스크, 공기청정용 필터 등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기술로는 나노 섬유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표면 전하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거나 부직포를 적층하고 필름 라미네이팅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술 등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핵심 기술하고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아마 그 나노 섬유 기술하고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이제 필터 섬유 기술이 아마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고강력, 고탄성률 섬유입니다. 고강력,
고탄성류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과 같은 이제 범용 합성 섬유보단 월등히 우수한 인장 강도와 탄성률을 나타내는 섬유를 말하는데요. 보통 고성능 섬유 혹은 슈퍼 섬유라고 이제 지칭합니다. 여기서 탄성률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탄성이 아닌 터프니스, 즉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버티는 힘을 나타나는 거니까 강한 섬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섬유는 산업 소재 분야에서 적용되는 이제 핵심 소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더군다나 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동향을 보면 앞선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세계적인 섬유 회사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이제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분야에서 이제 꾸준히 추격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면은 슬라이드에 나온 바와 같이 쭉 있고요. 핵심 플레이어로는 이제 국내에 효성, 코오롱과 더불어서 태강, 동양제강, 휴비스와 같은 이제 중견 기업들이 이제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토대로 탄소 섬유는 물성 향상하고 코스트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한 높은 탄소 수율과 저렴한 전구체 섬유 개발을 위한 혁신 공정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PBO라고 폴리 파라페닐렌 벤조 비스옥사졸 이런 섬유, 이제 PBO 섬유의 경우에는 어떤 유연한 구조로 분자 구조 변경을 통해서 그 압축 강도 개선을 하는 연구가 앞으로 중요한 연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성 코팅 섬유입니다. 기능성 코팅 섬유는 그 섬유의 고유 특징을 가지면서도 방수, 발수, 방오, 보온, 발열, 발한, 전도성 등의 이제 다양한 기능성을 이제 발현할 수 있도록 섬유 소재에 기능성 물질을 코팅한 섬유 제품을 말합니다. 기능성 이제 코팅 섬유는 지금의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스마트화, 그린 에너지, 첨단 소재 분야에서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필요성이 아주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필연적으로 생기는 잔류 유기용제에 의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인체 유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러 분야로 용도 확장을 하기 위한 어떤 스마트 직물, 센서, 나노 코팅 등의 어떤 혁신 기술을 적용한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핵심 기술과 플레이어들은 슬라이드에 나온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은 그러니까 기능성 코팅 섬유의 어떤 친환경 기술, 또 코팅 공정에 유기용제를 좀 억제하기 위한 물을 쓰는 수분산계 습식 코팅 기술, 또 스마트 코팅이라는 신개념의 어떤 원천 소재 개발, 이런 정도가 유망한 기술이라고 이제 예측됩니다. 네 번째로 ICT 융합 섬유입니다. ICT 융합 섬유 제품이란 말 그대로 섬유 소재 이제 IT화를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연관된 웨어러블 제품, 에너지 저장 스마트 섬유, 혹은 자가 발광 섬유, 발열 섬유, 헬스케어 의류 등이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한 ICT 섬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업체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제품을 출시하지만 아직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 정도 개발 정도가 이제 기술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로는 표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있고요. 플레이어도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전략을 보면 저전력 무선 통신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을 접목한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전도성 물질을 이용한 직물 회로 기술, 광섬유, 전도성 섬유를 활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 기술, 다 같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접목된 요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 가공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입니다. 친환경 섬유 소재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 섬유로 환경 보존이나 정화,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또 생분해성, 무공해, 유해물질 차단, 폐기물 재활용 등의 기능을 가지는 천연 또는 합성 섬유 소재를 이제 의미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섬유 사업은 친환경 기능성 제품 개발을 이제 통해서 개독과 차별화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섬유 산업에서도 저에너지 공정 도입이나 친환경 또 자원 순환형 소재로의 전환이 잘 필요한 실정이고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은 환경 규제, 우리가 로하스라고 하죠. 유해 물질 제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 강화에 대한 어떤 고효율 에너지 절감 생산 공정 개발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고 핵심 플레이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술 전략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압 플라즈마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소재를 이제 표면 처리하는 기술하고 또 액체 암모니아 회수 가공 기술, 또 디지털 프린팅 및 디지털 제조 산업 기술 등이 앞으로 유명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략 제품의 마지막으로 특수 기능성 의류 제조 시스템입니다. 특수 기능성 의류 제조 시스템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기능성 의료를 제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재봉기나 자동화 로봇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제어 및 의류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의류 제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봉제 공장의 생산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나 통신 기반으로 운영하는 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어떤 봉제 자동화를 위한 장치나 시스템 개발 등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이제 보면은 제어나 생산 관리, 자원 관리, 우리가 전세적 자원 관리 ERP라고 하죠. 이거를 연결하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자율 이송 기술 개발, 혹은 클라우드 기반 생산 관리 플랫폼. 이러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섬유, 의류 쪽 산업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섬유 분야의 우리 중기부 로드맵의 기술과 전략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